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잠깐 일어났을 때 이제 스코어를 봤거든요. 바이오돌리드가 이제 지로나랑 이제 0대 0으로 비기고 있길래 그래도 출발이 좋구나 했지만 그 몇 분 사이에 그 80분인가 골을 먹혀가지고 그게 좀 아쉽게 됐다. 원래라면은 셀타랑 코번트리 프렌 배당이 좀 낮은 2.5배 주력을 갔어야 했는데 어제는 그냥 뭔가 평소에 이제 무승부 가는 것처럼 순서대로 묶어 가다 보니 바야돌리드 셀타 그리고 코번트리는 또 다른 거랑 묶어 가는 바람에 해서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또 배당도 낮고 그래서 뭔가 중배당 하나 노려야겠다 해서 이제 셀타랑 코번트리 노린 건데 오히려 고배당은 들어오고 중배당 낮은 배당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호충 무승부를 단폴로 갈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건너뛰니까 또 그게 오버랑 또 무승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배당이 좀 괜찮았습니다. 3.45. 중배당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혹시 호주 가져가신 분들 적중하셨길 바랬고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해외 축구 13경기 그리고 국내 뭐 호주, 일본까지 하면은 이제 20경기가 넘어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모르겠어요. 이 낮 경기를 건너뛸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경기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나눠서 합니다. 해축은 아마 지금 그 저녁 경기는 방송에서 그냥 보면서 할 거고 해축은 보고 올게요. 그래서 13경기긴 하더라도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웰링턴 피닉스가 6시 반인가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부터 뭐 J리그 그리고 K리그 다 K리그는 아니죠. 이게 FA컵이기 때문에 코리아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컵 포함 뭐 J리그는 2경기밖에 안 되고 한국 FA컵이 좀 많습니다. 6경기. 근데 이제 좀 1, 2부만 있는 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6경기 됩니다. 2경기 제외하면. 그래서 총 9경기. 그리고 새벽에 있는 경기들은 이따가 저녁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DBC랑 또 어디가 있었죠? 라리가 하고 오늘 LADBC가 동시간대 많이 열리기 때문에 9경기 그리고 뭐 한 경기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하고 해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 FA컵이 있었구나. 그거까지 코파 이탈리아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이제 무승부 봤지만 건너뛰었던 뭐 호주 축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것도 아마 중립일 거예요. 어제랑 같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자, 웰링턴 피닉스하고 브리즈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면은 딱히 큰 부상자가 없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웰링턴이 브리즈번 상대로 최근 홈에서는 좋았었는데 이게 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상성은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웰링턴 피닉스가 이제 4연패 중이고 리그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브리즈번하고의 경기 이 홈에서 1대1로 비겼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승리가 없다 보니
오히려 브리즈번이 막판에 후반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홈에서 웰링턴도 잡고 센트럴 원정도 이기고 애들레이의 웨스턴 유나이티드까지. 그래서 흐름은 브리즈번이다. 그래서 저는 브리즈번 승무로 보는데 이게 컵대회 단판이기도 하고 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하지만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웰링턴 피닉스가. 그래서 이게 2.5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브리즈번 승보다는 그래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어제는 확실히 좀 애매해서 무승부가 보여서 이제 물을 봤던 건데 오늘은 오버만 보입니다. 근데 어제는 묶어갈 게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단풀이어서 고민하다 이제 못 간 건데 오늘 오버 정도만 보면 승리는 그래도 브리즈번 승부 사이드로 본다.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오버 하나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가와사키하고 요코FC. 요거는 리그 경기입니다. J리그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순위가 낮아요. 특히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지금 16위니까 상당히 순위가 낮죠. 그리고 상위권하고도 승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코FC보다는 득점도 더 괜찮고 실점도 더 괜찮긴 하지만 이름에 비해 지금 너무 순위가 떨어져 있다. 올릴 필요가 있지만 순위가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와사키는 아침을 좀 뛰다 보니 경기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3경기가 지금 가장 많이 치른 팀보다는 좀 적습니다. 요코마리랑. 그래서 그걸 다 이기면은 또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 이긴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죠. 어쨌든 요코FC가 유일하게 이제 한 자릿수 득점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또 홈이기도 하고 요코FC가 아직 원정승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길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성에서도 보면은 진 적이 없긴 해요. 홈에서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아침 결국 알라을리한테 지긴 했지만 나름 아침 잘 했다고 보여지고 리그에서는 최근에 이제 승리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쇼난전 이후에 한 달 넘게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가시마도 그 역전패를 당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홈이라서 오랜만에 승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요코하마 FC는 지난번 후쿠오카를 잡긴 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 최근에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다 보니 요거는 저는 가와사키 승 가야 된다 봅니다. 만에 하나 가와사키가 못 이기면 근데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있다 보니 언오버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오버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요코마리 가시와 이것도 이제 J리그 오늘 2경기인데 다 리그 경기거든요. 아까 요코마리를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아침을 병행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워낙 일찍 떨어져 가지고 가와사키는 계속 올라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수가 많지 않아요. 가와사키도 13경기. 저 요코마리. 그러니까 가와사키랑 특히 요코마리 같은 경우는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라서 꼴찌거든요. 다 이기더라도 가와사키를 넘지 못하는 승점이긴 합니다. 많이 안 좋아요. 요코마리는 경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하필 또 상대가 가시화입니다. 가시화가 지금 리그 2위고 J리그 1에서 이제 가장 패배가 적어요. 1패밖에 없고 실점도 10골로 가장 적고 그래서 요코마리가 이기는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가시화가 원정 무패긴 하지만 홈에서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졌다는 점 요코마리. 그리고 결장도 아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홈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홈에서 가시화 상대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아침도 아침이지만 리그에서 지금 4연패 중이고 간바 오사카 이긴 이후에 지금 2달 넘게 승리가 없습니다. 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패배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다 원정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홈 경기가 시미즈 말고는 없긴 해요. 거의 원정 경기만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요코말이 홈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아시겠지만 가시와, 제가 가시와 가서 이제 적중을 했던 그 오카야마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시미즈 나고야 3연승 중이고, 뭐 컵대회 포함하면은 아마 한 12경기, 컵대회를 제외하더라도 얘네가 한 10경기 무패 중입니다. 5승 5무. 그 정도로 패배가 적고 실점도 적고 득실도 괜찮고 홈 원정 성적 다 좋고, 특히 원정 유일하게 무패 팀이고, 요코마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요코마리한테 좋은 거는 딱 하나죠. 가시와 홈에서 3대 0으로 지금 3연승 중이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요코마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홈이고 이길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이 프렌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요코마리가 홈에서 실점이 적냐? 물론 적긴 합니다.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실점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시미즈한테 3실점도 했고, 원정이긴 하지만 우라와 3실점도 있고, 특히 가시와가 실점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2골 이상 줬던 경기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거든요. 한 경기 있네, 한 경기. 가시마전. 그래서 요코마리가 득점을 많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가시마 승무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무조건 요코마리가 좋긴 한데, 그 상성과 더불어서 뭐 연패도 끊고 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가시와 무패 흐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 경기는 가시와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가시와 승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배당이 가시와 쪽으로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분석하는 와중에도 지금 가와사키도 승하고 마엔 쪽으로 빠졌는데, 전 요코마리가 그 정도로 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홈이라서. 저는 오히려 가시와 승무 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가시와가 실점이 많지 않다고는 했는데 본인들도 득점력이 막 아주 압도적으로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비겼던 경기들 자세히 보면 1대1도 많고 1대0 승부, 뭐 2대1,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아서 요코마리가 그래도 홈이고 상성에서 밀리지 않는데 굳이 뭐 가시와 승을 원정인데 갈 필요는 없다. 아무리 무패여도. 그러니까 7번 중에 3번을 비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시와 승무긴 하지만 가시와 승도 뺄게요. 무승부에 좀 더 가깝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전 전북 갈게요. 뭐 여기서부터는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리그 경기가 아니라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컵대회에 뭐 로테이션을 돌리냐의 차이인데, 웬만하면은 저 앞쪽 웰링턴, 피닉스, 가와사키, 요코마리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낫지. 저 밑에 솔직히 컵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건너뛸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뭐 그래도 중배당이라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고, 어제 만약에 해축에서 하나도 못 건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가고 건너뛰고 해축만 했을 수도 있어요. 해축이 경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통 평일에 했으면 뭐 한 3-4경기, 뭐 4-5경기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LADBC가 경기가 많이 있어서 굳이 안 갈 수도 있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컵. FA컵은 FA컵만 따로 묶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대전 전북. 일단 상성은 전북이 10몇 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대전 상대로. 최근에 좀 많이 비겼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요새 대전 아시겠지만 잘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전북 원정 가서도 비겼고. 근데 이게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수원FC 원정도 가야 되고, 얘네가 뭐 강릉 시민축구단을 이기긴 했지만 뭐 최근에 무패 흐름도 다 좋긴 한데 전북도 무패 흐름을 꽤 오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무승부 본다고 해서 프레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이 오늘 대체적으로 그 뭐지? 이 코리아컵, 한국 FA컵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리그면은 대전 프레임 봤죠. 대전 홈이고 전북 원정 가서도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비겼으니까. 근데 이제 컵 대회니까 프레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 한쪽에 아예 그 로테를 다 그 돌리면서 주전들 다 빼고 나오면 사실 밑에 이제 1.5나 2군의 싸움인데 그러면은 전 대전보다는 전북이 유리하다는 입장이거든요. 홈이라도. 그래서 그냥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노려서 이제 건너뛰는 게 낫지. 괜히 뭐 이제 프렘 보고 막 그럴 바에는 배당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금액도 높아지고 조합도 이제 뭐 두 경기 갈 거 세 경기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오늘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소소하게 무승부나 노리거나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컵대회는 어디가 이길지 절대 몰라요. 전북도 지난번 홈에서 안산한테 비긴 거 보면은 분명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장 가서 3골 넣었어요. 그때 배당도 제 말도 안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FA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아까 위에 호주나 이제 J리그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굳이 주력을 가고 싶으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무승부 본다. 자, 김포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포항. 당연히 뭐 포항이 더 좋죠. 김포는 2부고 그리고 아무리 홈이더라도 전력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김포도 컵대회 천안시티랑 비교해서 연장까지 가서 이겼고 포항은 컵대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긴 한데 최근에 리그에서 뭐 울산도 비기고 수원FC도 잡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비중을 둘지 모르겠어요. 다음 경기 광주기도 하고. 그래서 김포 경기도 배당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온오버 가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것도 무 보거나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포항이 유리하긴 한데 글쎄요 그 정도로 포항이 좋아 보인가. 이게 16강이긴 하거든요. 16강이라서 뭐 좀 더 로테를 안 돌리거나 좀 컵대회의 진심이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김포에 하나 변수가 있긴 합니다. 브라질 선수 이제 브루노가 지난번 천안시티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못 나와요. 공격에. 그리고 어실 2개나 하고 있고 경기도 꽤 뭐 평균 시간은 좀 적긴 하지만 근데 포항도 보면 브라질 선수 미드필더 얘도 지금 오베르단 그 팀 내 5골로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부상입니다. 부상. 그래서 결장으로 치면 김포보다 포항이 뭔가 부상인 선수들이 몇 명 더 있더라고요. 뭐 장기 부상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뭐 부상을 안 당했든 뭐가 안 됐든 선발로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항도 출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거나 건너뛰세요. 이것도 김포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배당이 비슷해서 무승부 간다기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거예요.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C 안양하고 대구. 그리고 상성은 없습니다. 김포랑 포항이 붙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FA컵에서 만난 적이 없었나? 자, 일단 안양하고 대구는 전적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대구가 안양 원정에서 은근히 좀 몇 번 이겼더라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경기는 홈에서 비기긴 했습니다. 일부러 올라와서 이제 2대2로 비겼죠. 그게 바로 엊그제 경기입니다. 엊그제 안양이 홈에서 대구랑 비겼거든요. 그래서 안양이 지금 홈에서 3경기 무패 중입니다. 서울과도 비겼고 제주한테는 이겼고. 그래서 안양이 득점이 꾸준한데
대구도 어쨌든 김해시청 상대로 이기고 올라왔고, 여기는 솔직히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배당은 FC 안양 쪽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이 정도일까? 어, 대구가 경기를 벌이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로 빠진다는 거는 FC 안양은 뭔가 컵 대회에 좀 생각하는 편이고, 대구는 별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긴데, 이게 전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전을 기용했다는 것 같고, 대구는 음, 결국엔 김해시청하고의 경기에서 별로 이제 추측들이 안 나왔다는 얘긴데, 글쎄 이게 정확히 뜨지 않다 보니까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그때도 슈팅이 거의 없었네. 이기긴 했지만 오히려 밀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언오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FC 안양하고 대구는 얘네가 최근에 그래도 오버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수원 FC하고 광주 FC, 여긴 전적이 꽤 있습니다. 광주가 수원 원정 가서 조금 많이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상성은 광주가 약 우세고, 자, 이 수원도 결장이 크게 없고 광주도 크게 없는 상황인데, 광주는 어쨌든 뭐 경기에 뭐 모든 경기에 좀 감독 성향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느낌이라서, 일단 지난번 전북한테 지면서 홈의 연승이 좀 끊기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릴랄전을 빼면은 일단 울산 원정 가서 0대3으로 이제 지긴 했고, 근데 광주도 원정에서 보면 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원FC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히 좋긴 한데, 이게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컵대회에. 광주는 포항 원정을 가야 되고, 수원FC는 또 홈에서 대전 지금 1위 팀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묻지거나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대체적으로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배당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 FC 정도면 뭐 광주랑 비빌만도 하고. 그래서 정 나는 이제 프렌을 가야 된다. 그럼 프렌끼리 묶어 가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어쨌든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메인은 해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리그 경기였으면 좀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대전도 프렌을 보고 수원FC도 홈이라서 프렌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프렌만 묶어서 뭐 메인을 가든. 근데 그 정도의 메리트는 없다. 프렌 확실히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묶어서 이제 금액을 높여가면 컵대회라서 갑자기 주전 다 빼고 홈인데 지고 막 이런 경우도 분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6강이기 때문에 서로 뭐 엇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울산 인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거 끝나고 한 6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늦어도 5시 반까지는 조합을 보내드리고, 해축은 8시에서 9시. 해축은 방송하기 전에 미리 조합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9시에 키는 한이 있더라도 9시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더 빨리 키면 좋겠지만, 어쨌든 조합이랑 이런 건 다 보내고 난 상황에서 킬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울산하고 인천 가도록 할게요. 자, 울산하고 인천. 요새 인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성남전 빼고는 무패인 상황인 거고, 근데 인천도 보면은 홈에서 평창 FC하고 비겨가지고 연장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컵 대회를 그렇게 높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컵 대회를 높게 보는 팀들은 보통 1부보다는 2부, 뭐 2부보다는 더 밑에 있는 하부 리그 팀들인데, 어쨌든 인천도 2부기 때문에 1부보다는 더 비중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부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2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부 성적이 워낙 좋아서
아마 다음 안산전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그 초반에 어쨌든 승점을 더 많이 쌓아둬야 일부러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 리그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아니구나. 컵대회 빼면은 6연승이네. 예, 그래서 뭐 아까 뭐 평창 FC하고 비길 정도면 별로 그 주전이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울산은 어떠냐? 울산도 요새 3경기 무패고 좋긴 한데 리그에 더 신경 써야죠. 울산도 다음 강원FC 원정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 경기도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뭐 물론 홈인 울산이 좀 더 나을 수는 있는데 배당이 저 정도 메리트는 없어요. 울산도 뭐 오히려 울산이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울산 인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패스를 하느냐? 뭐 비슷하다고 또 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배당 문제예요. 배당 문제. 그러니까 뭔가 인천도 홈에서 평창 FC하고 비길 정도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울산 승을 가자니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1.63. 그렇다고 뭐 울산도 롯데를 안 돌리진 않겠죠. 그러다 또 비겨서 연장 갈 수도 있고. 그러기에도 인천 프렌 가기에는 인천이 리그 성적이 워낙 좋아서 컵 대회에 얼마나 비중을 들지도 잘 예측이 안 가요. 오히려 반대로 울산이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고 뭐 둘 다 이제 주전을 안 쓰더라도 그렇게 보면 또 울산이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긴다면 울산 승무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앞전에 무승부 봤던 경기들은 다 애매해서 이제 무밖에 안 보였던 거고 이건 승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울산 승무 쪽으로 보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아시겠지만 지난 아까 전북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배당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경기들 다 비겼습니다. 전북 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당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갈만하네 하고 가기에는 너무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많다. 차라리 갈 거면 주말 리그 경기를 더 집중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게 맞다. 저는 패스할게요. 패스. 울산 승무 보지만. 자, 부천 김천 상무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요거 하면 딱 30분 정도에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김천 상무 뭐 둘 다 지금 봤을 때 부천이 김천 상무한테 홈에서 좀 밀리거든요. 근데 이게 컵 대회란 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홈에서 뭐 성적이 좋았잖아요. 뭐 이 인천하고 전남한테 이제 못 이기긴 했는데 경남 원정까지 득점을 하면서 꽤 다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 보면은 제주 상대로도 1대0으로 잡았고 그래서 부천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김천 상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수원 삼성을 잡고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에 강원 원정도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뭔가 김천 상무는 컵대회라고 해서 대충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도 잘하고 뭐 김천 상무도 뭐 나름 하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고민이에요. 이게 어느 보러 가야 될지. 근데 김천 상무 승무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무승부가 좀 걸립니다. 부천도 홈이라서. 그래서 지금 언더 오버 중에 고민인데 부천이 좀 더 좋아 보이면 프렌을 보려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오히려 제주한테 좀 밀렸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뭐 PK도 한번 놓치고 해서 김천 상무가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승무로 가야 될지 오버로 가야 될지가 좀 고민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나죠. 컵 대회는. 뭐 부천도 1대0, 뭐 여주한테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무승부를 봐야 되나 이거? 김천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고민되네 이게. 요꼬마리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왜 보냐면 요꼬마리를 지금 무승부를 봤잖아요. 무가 하나 지금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선방하겠다는 생각에 무승부를 봤었는데, 가시화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저걸 쳐내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이거는 무승부 쪽 볼게요. 김천상무가 원정이기 때문에 홈이면 승을 좀 더 보겠는데, 원정이라서 뭐 지난 강원FC 4대0 승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천도 나름 홈에서는 쉽게 안 집니다. 수원 삼성하고도 비겼고. 그래서 김천상무가 살짝 우세할 것 같긴 해요. 할 것 같긴 한데, 부천도 컵대회에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무 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건 잠시만요.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리그 순위를 잠깐 봐야 되겠거든요. 부천이 몇 위지? 6위? 승점이 18점. 이러면은 부천 노릴만 하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애매한 거 그냥 무승부 가거나, 아니면 저녁 경기는 웬만해서는 뭐 가봤자 뭐 메인 한 조합, 아니면 나머지는 다 고배당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축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왜냐면 어제 좀 뼈아픈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순서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배당을 8.5배 정도 되는 배당을 가져가면서 보통은 제가 이제 저 정도의 그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저 배당을 가져갈 거면 저게 메인이 됐어야 했거든요. 왜냐, 저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셀타랑 코번트리 역배 보는데 굳이 뭐 다른 것끼리 묶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거 두 개만 묶어가도 2.5배니까 그때 당시 배당으로 그냥 주력하고 고배당 하나 때리고 나머지를 묶어가든 하면 되는데, 어제 호주 축구에서부터 뭔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코어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배당이 바뀌기 전에 3.45였는데 결국 안 가고 건너뛰었는데 2대0에서 2대2 되고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게 계속 아쉽더라고요. 그 경기가. 그러다 보니 해축 뭔가 이제 조합 짤 때도 짜고 나니까 뭔가 중배당을 저렇게 갈 거였으면 저게 메인이 됐어야 했는데, 왜냐면 바이올리드는 애초에 배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프렌이 2배 정도 됐잖아요. 근데 어제 딱 켰을 때만 해도 거의 80분 전에 0대0이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내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자마자 뭐 2분 안에 골을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일어났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쨌든 뭐 코번트리랑 셀타가 이겨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녁 경기는 이제 5시 반까지 아마 그 전에 될 거예요. 그 전에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해축은 아마 방송을 좀 늦게 키더라도 마무리해서 조합까지 다 보내고 키겠습니다. 해축 가는 조합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 늦어도 9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방송도 그 사이, 뭐 빠르면 8시, 뭐 늦어도 뭐 9시에 뭐 다 마무리하고 킨다. 워낙 이제 아마 오늘 낮 경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미리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이따 2부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서 9시 그쯤에. 그래서 나는 해축만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때문에 이제 좀 빨리 키려고 하는 건데,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 조합은 5시 반 전까지 나갑니다. 웬만하면 소소하게 가세요. 저녁 경기
아마 그렇게 배당을 짤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